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는 우리 집. 전자제품이나 물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세탁기 대신 대야, 청소기 대신 빗자루, 냉장고가 없으니 소금, 된장, 간장 등의 양념에 절이거나 조림 등으로 만들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제품이나 물건들이 별로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마음은 더 편합니다. 억지로 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다만 그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별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일상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나의 노동력을 쓰는 것. 이런 생활이야말로 제게는 최고의 호사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형편에 맞는 삶이란 가장 저답고 마음 편한 생활인 것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이나 인터넷 같은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혼자 살기도 참 편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어지간한 일처리가 가능해졌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배달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이 줄어들고 고독이라는 대가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자기 형편에 맞게 살 것인가, 어느 쪽이 행복할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형편에 맞게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형편에 맞게 생활하게 된 데에는 저의 할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낭비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활용할 연구를 하고 전기도 물도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셨던 할머니. 그렇게 소박한 생활을 하셨지만 절대 억지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도 형편에 맞게 사는 생활이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지요. 만약 절약하라는 잔소리를 듣거나 강요를 했다면 거부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을 때도, 바느질을 할 때도, 풀을 뽑을 때도 할머니는 언제나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형편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활이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가 흉내내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절약하자, 검소하게 살자고 다짐한다고, 무리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생활은 즐거운 게 최고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이든 매일매일 생활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생활이라면 즐겁게 해야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소한 생활, 아끼는 생활 같은 말을 하면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또한 즐기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편리한 도구를 사고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차를 타거나 처음 가는 곳은 지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최첨단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기계나 기구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머리나 몸을 사용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 머리와 몸은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어느 선에 가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생활이 편리해져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기 쉽고 의료비 지출은 늘고 건강기구를 사는 등 결국 돈도 시간도 오히려 소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편리함의 힘을 조금은 빌리더라도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보려고 조절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고 잠깐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마 안 쓸 거야 라거나 쓰레기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갖고 있는 물건이니까 라는 이유로 마구 사버리면 물건도 버려지고 돈도 없어집니다.
저에게 절약이란 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살 때는 잘 생각해서 나에게 맞는 것,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가끔 싸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싸다고 해서 계속 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액수를 써버림은 물론 대부분은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질 좋은 것을 오래 쓰는 것이 실제로는 싸게 잘 산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쓸모가 없어지면 구입하지 않으며 무료 샘플이나 사은품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되도록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고 버리는 게 아까워서 되도록 물건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심플라이프를 추구한다거나 물건을 줄이겠다는 마음보다 단지 낭비하고 싶지 않다,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한 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당일 혹은 다음날 상품이 배달되는 매우 편리한 시대지만 줄이고 버리는 건 힘듭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하고 버리는 날까지 정해져 있으며 대형 쓰레기나 가전은 그 나름의 버릴 때의 절차와 돈까지 필요합니다.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수고스러운 시대,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확실히 갖고 신중하게 쇼핑을 하면 필요한 물건, 좋아하는 물건만 있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꼭 풍요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을 달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상속 문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 등으로 꽤나 힘들겠다라는 생각,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겠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남아도는 돈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이나 걱정이 생길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전혀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곤란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건도 돈도 인간관계도 너무 많으면 거꾸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도 전혀 없으면 쓸쓸하지만 한없이 늘리면 마음을 써야 하는 문제 또한 늘어납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 것, 그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후의 불안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은 물건이 많아 풍요로워 보이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의 걱정은 제로입니다. 물건이 없는 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불안도 없는 것이겠죠. 저는 상한선을 먼저 정해서 돈을 쓰고 그 이상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나 즐기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공원에 가서 쉬거나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등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투자에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투자 지식도 없거니와 돈을 불리기 위해 시간을 들이거나 신경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저에게는 생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입니다. 싫어하는 일이나 좋아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들여 돈을 벌기보다는 지금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생활을 즐기면 시간의 밀도 또한 높아지기에 시간의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요로움이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각을 중시하는 겁니다. 주변의 평가보다는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은
타인의 생활과 나의 생활을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질투나 부러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의 생활을 사랑하고 식사도 옷치장도 집에 대해서도 아는 척하거나 꾸미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생활에 감사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가장 넉넉한 삶 아닐까요?